조선왕 자전. 혼인관계 때문에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내준 무안대군 이방번. 무안대군 이방번은 태조 이성계의 칠남이며 어머니는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고려에서는 어린 나이에 고궁좌랑이 되었고 공양왕의 조카딸로서 공양왕의 동생인 귀의군 왕후의 딸 경령옹주 왕씨와 결혼했습니다. 1388년 의화도 회군이 일어나기 전에 우왕이 요동 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들을 볼모로 삼으려고 하자 가족들이 포천으로 피신할 때 따라 나섰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무안군에 봉해지면서 의흥친군이 절제사가 되었으며 세자로 책봉될 예정이었지만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는데 대극념, 조준, 정도전 등의 대신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방번은 거만하고 경솔에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어렵게 여겨 강씨가 낳은 아들 중에 세자를 세우려 한다면 이방석이 낫다. 하지만 성경 문제는 핑계고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이방번의 부인 사만국배 부인 왕씨는 정양군 왕후의 딸로 공양왕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이방번을 세자로 삼으면 태조 이성계가 끌어내린 공양왕의 형제가 왕의 장인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 성품과 상관없이 아예 세자가 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세자 책봉이 이뤄진 개국 직후는 아직 공양왕도 살아있던 시기인데 그의 저항으로 이성계의 등극이 선양도, 반정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이뤄져 사대부들의 왕씨 경계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정황을 볼 때 동복동생 이방석에게 세자 자리를 내준 게 이복 형들 못지않게 불만스러웠던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1398년 이방원이 1차 왕좌의 난을 일으킬 당시 이방번을 찾아가 합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이방번은 시큰둥하게 거절했지만 그 사실을 이성계에게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한 셈인데 이 부분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1차 왕좌의 난에서 이방번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건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번이 거느린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인데 이성계는 왕자들과 사위의 봉호를 정하면서 절제사 임명도 병행해 친위 군사력을 재편성했습니다. 이때 이방번은 매형이제 이복형 이방과와 함께 의흥친군 위절제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방원이 이방번을 회유를 했다는 것도 동원할 수 있는 이방번의 군사력이 결코 적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방번 자신이 움직이고자 하면 1차 왕자의 난에 대항을 하든 합류를 하든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방번이 세자 자리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석이 죽으면 자신이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인들이 말하자 그 말을 믿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록했으며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고 언급합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심여생 등이 숙청되다. 방번이 안행랑방에 누웠다가 마천목을 보고 일어나 앉아서 이 말을 다 듣고는 도로 들어가 누웠다. 방번의 겸종은 모두 불량한 무리들로서 다만 활 쏘고 말 타기만 힘쓸 뿐이며 또한 망령되이 세자의 자리를 옮기려고 꾀한 지가 오래되었다. 어느 날 방번에게 일렀다. 우리들이 이미 중궁에 연줄이 있어 공으로 하여금 이방석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교명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니 청하건대 나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방번이 이 말을 믿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를 비웃었다. 정한군은 그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 줄을 알고 있었던 까닭으로 방번을 나오라고 불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실록에는 이방원이 남은 등이 이미 우리 무리를 제거하면 너도 면할 수가 없어 부른 것인데 어찌 따르지 않았는가? 지금 외방에 나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성계가 방번은 세자 방석과는 달리 죽지는 않고 귀양만 갈 것이라 생각해서 내보내 주었으나 방간 등이 도당에서 논의해 방번 방석 등을 죽였습니다. 난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이방번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원 입장에서는 굳이 죽여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었으니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려뒀는데 마침 방간이 대신 죽여줬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튼 난이 끝나자 성문 밖으로 쫓겨났고 중도에 살해되었다는데 이때 그의 나이 18세였으며 시신은 경기도 광주군에 안장되었습니다. 묘는 처음 통진 능동에 있었으나
광주 학당리로 이장되었다가 이곳이 1495년 성종의 능침으로 정해지자 다시 서울 강남구 광평로 31길 20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후 태종대의 공순군의 시호를 받고 어린 나이에 죽어 후사가 없어 세종대의 세종의 5번째 아들 광평대군을 그의 양손자로 입적해 후사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광평대군도 역시 20세의 나이로 요절하는데 그래도 동생 이방석보다는 나은 편으로 광평대군의 후손들은 무난한 삶을 살아 이방번의 후사는 문제없이 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석의 양손자로 입적된 금성대군은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다 해서인당하고 유배되어 이방석의 봉사손 진영이 철회되었고 단종을 보기하려다가 세조에게 사형당했습니다. 이방번은 태종에 의해 숙청되어 왕실에서 제명되었다가 숙종에 의해 이방석과 복권되고 무한대군에 봉해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인은 사만국대 부인 개성 왕씨로 규희군 왕후의 딸이며 변한열의 딸인 원주변씨가 첫 부인이었습니다. 1996년 KBS 용의 눈물에서는 정태우가 연기했으며 2014년 KBS 정도전에서는 김승찬과 이우주가 연기했는데 친동생 이방석과 척을 지고 이복형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5년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박시진과 김예준이 연기했는데 이방석과는 달리 거의 비중이 없었으며 2021년 KBS 태종 이방원에서는 홍동영 및 오승준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혼인관계 때문에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내준 무한대군 이방번이었습니다.